자,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2학년 재단님들, 수원 1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이제 1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오른쪽 이제 문제 풀 거죠? 8페이지 오른쪽 문제를 풀 거죠? 4번부터 6번까지 이제 4번, 6번을 풀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수원 강의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낯설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아마 지금도 많이 낯설 거예요. 아마 이것 영상을 우리 아마 보고 있는 우리 제 선생님이 많이 아끼는 우리 제자들도 이제 제자님들 그 두 분 정도가 지금 꼭 보실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한국에 없으실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그 제자님들도 좀 약간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어색할 거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이제 반복을 좀 열심히 해드리고 있죠. 요게 한 번 했다고 해서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2학년 이제 수험 부분이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머릿속에 그 어떤 좀 낯선 것들이 조금 익숙해지려고. 문제를 풀기 전에 또 항상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8페이지에 8페이지 이제 A를 또 1부, 2부로 나눴었고 이제 8페이지의 왼쪽이었죠. 이제 8페이지의 이제 오른쪽 부분도 역시 1부, 2부로 나눴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1부, 2부 이 내용들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조금 편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좀 개념을 조금 이제 많이 설명해 드리고 있죠. 1부에서는 이제 x의 n승은 a를 이해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이제 x를 어떻게 부를 거냐. x는 a의 n제곱근이니까 x는 이제 일반적으로 n개 있고 a를 읽을 때 x는 a의 n제곱근에서 x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n개 적어줘라. 그런데 2부에서는 이제 x의 n승은 a에서 x가 n개 있는데 우리는 i에서 이제 실수인 x만을 다루겠다. 실수인 x만을 다루겠고 그 실수인 x를 우리가 n제곱근 a로 표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n제곱근 a로 표현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n이 이제 짝수일 때 또 n이 홀수일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고 a가 양수일 때 a가 이제 음수일 때 a가 0일 때 0일 때는 이제 그냥 0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그런 이제 이 n제곱근 a를 이제 두 함수의 교점으로 판단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i를 이제 얘기할 때 이제 항상 판단하는 이 기준이 여러분들 나중에는 이런 그래프 이제 우함수 형태와 이제 기함수 형태의 함수를 그릴 필요 없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a가 양수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근이 두 개 생겼다 해서 a를 n제곱근 a, a를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이제 적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n제곱근 a가 n이 짝수일 때는 항상 n제곱근 a가 이제 실근 중에서도 양수를 가리키고 있고 양수 n수를 구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줬다 이거죠. 이런 내용들을 조금 하면서 표를 그릴 수 있었으면 이제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표를 그릴 수 있다, 자기가 표를 그릴 수 있다면 이해력이 이제 더 좋아지겠죠. 근데 표를 못 그리게 되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표 자체가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할 때는 큰 의미가 있어요. 처음 할 때. 나중에 큰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a가 0보다 클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a에 대한 분류, n에 대한 분류,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이런 분류를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 n이 홀수일 때도 n제곱근 a 여기서도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하죠.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y는 이제 선생님이 양수의 예를 들어서 뭐 8로 해버리고 음수의 예를 들어 y는 마이너스 8 해버리면
여기서 말하는 실근도 세제곱근 8이고 여기서 말하는 실근은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라서 Y가 지금 양수일 때, A가 양수일 때 Y는 양수를 얘기하는 거고 A가 음수일 때 Y는 음수를 의미하는 거고 뭐 N제곱근 A, Y는 이제 N제곱해서 0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냥 0으로 그냥 적어버린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앞에서부터 계속 했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문제 푸는 거는 뭐 나중에 문제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계속 문제가 없어요. 처음에 낯설은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해 달라. 맨이 짝수일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Y는 N제곱근 A 마이너스 N제곱근 A에서 이제 Y가 이제 N제곱근 중 실수인 양의 제곱근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실수인 의의 제곱근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Y도 이제 N제곱근 0은 0이니까 그냥 0으로 표현해 버린 거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없다 이거죠. A가 0보다 작을 때는 교점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이해해 주기를 바랬고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 오른쪽 1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2부는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가르쳤었죠.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이제 뭐 크게 6개 정도 있었는데 이 6개의 성질을 증명도 해드렸었고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자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1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이제 n제곱근 이제 an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었죠. 얘기를 이제 선생님이 n이 짝수일 때 이제 n이 홀수일 때 이거 정도는 알아야 된다 해서 n이 짝수일 때는 y가 이제 절대값 a로 나온다는 얘기를 이제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n이 짝수일 때는 뒤에 적어주면 더 예쁘겠네요. 이제 n이 홀수일 때는 그냥 이제 a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요거를 이제 이해한 다음에 뭐 세제곱근 루트 이제 마이너스 3에 세제곱하면 홀수일 때는 그냥 나온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만약 이제 짝수일 때 4제곱근 2의 4제곱도 2로 나오지만 4제곱근 마이너스 2의 4제곱도 2로 나오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짝수일 때는 항상 양의 제곱근 형태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의 제곱근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짝수일 때는 야이만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홀수일 때는 야이 전체가 음수이면 이 전체도 음수이기 때문에 그냥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줘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앞에서 또 길게 설명해서 대충 이제 또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할 때 조금 어색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자꾸 반복을 해줘가지고 해라.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반복을 해줘라. 그리고 항상 이제 이 실근을 물어볼 때, 이 x의 n승은 a에서 실근을 물어볼 때, x의 n승은 a에서 여러분들 실근을 물어볼 때, 그냥 물어본다, n제곱근 a 이렇게 물어본다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무슨 얘기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7 이렇게 적어져 있으면 y가 이제 허근까지 포함해서 이제 근이 만약 3개 있다면 우리 실근만을 물어볼 때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27이다 해서 이렇게 이 식을 보고 편하게 실근을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스토리를 연습해주면 편한다 이거예요. 제가 x의 4제곱은 16 이렇게 했다면 실근을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4제곱근 16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는 연습. 그게 바로 n제곱근 a를 연습해가는 과정, 이해하고 연습해가는 과정이죠.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오프라인 때 좀 천천히 여러분들한테 수업이 2시간이니까 2시간씩 3번, 4번 반복해주면요 아주 편하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설명했었고 그리고 이제 n이 홀수일 때는 이제 그냥 나오고 또 이제 n이 홀수일 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n이 홀수일 때 이제 n제곱근 이제 마이너스 a가 이제
마이너스가 나와서 n제곱분 a다. 이런 걸 이제 기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또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기함수로 너무 이해하지 말고 그냥 세제곱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7 이렇게 하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세제곱근 27하고 같다. 이렇게 해서 세제곱근일 때는 이제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를 이제 이해시키려고 했었고요. 설명도 했고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은 느껴달라. 그리고 이해 안 되면 한번 몰아서 쫙 봐라. 대충 이해한 다음에 몰아서 본 다음에 계속 보다 보면 선생님이 얼마나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대충 넘어갔는지 선생님을 비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자주 보라는 얘기예요.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었고, 거듭제곱근의 성질도 이제 6개 정도를 가르쳤었죠. 그 성질을 시작할 때 이제 m과 mn이 이제 2 이상의 자연수 요렇게 이제 전제 조건을 달았었고, 이제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제 조건을 달고 풀었었죠. 그랬을 때 이제 n과 n이 2 이상의 자연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성질에서 거듭제곱근 우리가 지금 실수인 부분만 다룰 거잖아요. n제곱근 a에 대해서 다룰 건데 거기서 지금 이 n이 우리가 시작할 때 2 이상의 자연수였고 a가 실수였죠. 그래서 이거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mn이 2 이상의 자연수였다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고요. 왜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냐면 첫 번째가 이제 4제곱분 루트 마이너스 16 같은 거 마이너스는 이제 실근이 아니기 때문에 실근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현 자체는 쓰지 않죠. 이런 실근이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현 자체를 쓰지 않죠. 그래서 안에 있는 녀석들을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럼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 이런 것들은 이제 존재하는데 왜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고 해서 이런 교통을 없애버렸습니까? 물론 이제 n이 홀수일 때 앞에 있는 게 홀수일 때 여기가 음수가 들어가는 게 이제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이 이제 양수인부터 이런 부분부터 증명해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증명하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는 나중에 증명하겠다 이런 스토리 세제곱근 루트 8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12 이런 것들을 증명해 줬었죠. 얘는 세제곱근 루트 8 곱하기 12 이렇게 증명했었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할 수 있다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 뭐 생각하지 말고 그냥 통합하면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조금 설명해주고 문제를 풀 거예요. 어쨌든 앞에 있는 내용들을 살짝 정리했는데 괜히 한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대부분 이해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의 정리 내용만 하겠다 이거예요. 이런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8페이지만 6개의 영상을 대충 올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반복해서 우리 제자님들이 이해해주고 그래도 이해 안 돼도 여러분들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낯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적어주면서 익숙해지는 순간 첫 번째 이제 거듭제곱근 스토리가 끝나버리는 거고요. 익숙해지는 순간 그 다음에 배우는 이제 지수의 확장 부분 그런 것도 이제 처음에 어색한데 금방 끝나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씩 하다 보면 일단원이 금방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을 속상해하지 말아라. 지금 저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게 그거 같아요. 속상해하지 말아라. 적고 또 적고 또 보고 계속하고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방학 기간이니까 계속 해가지고 그 하다 보면 어둠이 조금씩 생기고 나중에 계약한 다음에 선생님 얘기를 한번 더 들으면 학교 선생님 얘기를 싹 들으면 살짝 정리되면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어색함이 없어질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성질을 가르쳐 줬었고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이제 추가로 하나 더 가르쳐야 될 게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죠. n이 홀수일 때 이런 것들을 추가로 가르쳐야죠. n이 홀수일 때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는 n제곱근 ab다. 이렇게 지금 이걸 증명해 줘야 될 거예요. n이 홀수일 때는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ab를 해버려라.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성질에서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라는 이제 조건 안에서 이거를 했죠. n이 홀수이든 짝수이든 다 했지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n이 홀수일 때 a가 양수이고 a가 양수인 건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이고 이제 a도 음수이고 b도 음수였을 때 a가 되기만 하면 보여주면 되겠죠. 근데 뭐 이거는 그냥 홀수일 땐 통합이 가능하다 그렇게 느껴버리시면 될 거고 그냥 뭐 하나 정도만 할까요? 하나 정도만. 요 방법하고 요 방법하고 똑같아요. 요 방법을 이해하면 요 방법도 하는 방법이 똑같아서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을 못할 것 같다면 선생님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프라인 때 수업 오신다면 질문하시면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8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27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여기는 이제 세제곱근 마이너스 8 곱하기 27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해서 세제곱근 27 곱하기 8 28 167 8 56 216인가요? 216 이렇게 해서 216은 마이너스 6의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6 이렇게 해도 괜찮다.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간단히 이게 되는지를 보여주면 일단 숫자로 해서 죄송한데 나중에는 이제 좀 이따가 문자로 하겠는데 y는 제가 이제 마이너스 8을 빼버릴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8을 빼버릴 수 있죠. 선생님이 세제곱근에서 기하함수의 대칭을 이용해가지고 원점 대칭을 이용해서 이 마이너스를 빼올 수 있다를 앞에 또 강의했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세제곱근 루트 27 되면 양에는 다시 둘이 통합이 가능할 거니까 세제곱근 마이너스 8 곱하기 27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앞에 마이너스는 있겠죠. 근데 이제 세제곱근이니까 홀수니까 마이너스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형태가 나온다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스토리가. 물론 이제 숫자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문자로 했을 때는 들어가 주는 걸 보여줘야 돼서 적어줬습니다. 이런 거를 할 때 그냥 된다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약간 이제 실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문자로 만약한다면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이 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다고 이렇게 해요. 그럼 b가 0보다 작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b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제 음수죠. b가 음수니까 b를 마이너스 m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해 주느냐?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m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m 자체는 양수로 볼 수 있게 설정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b 자체에 마이너스 m을 집어넣어 버리면 얘는 n제곱근 a 마이너스 n제곱근 마이너스 m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가 나와서 n제곱근 a 곱하기 n 마이너스 n제곱근 m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a가 홀수일 때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야이도 양수이고 야이도 양수니까 편하게 통합해도 된다는 걸 앞에서 배웠죠. 앞에 마이너스 나와버리고 n제곱근 이제 am 이렇게 되겠죠. 자, 홀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버릴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am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m은 뭐였어요? 마이너스 m은 b였죠. 그러면 a를 마이너스 m이 b니까 a를 a 곱하기 b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합이 가능한 걸 보여주었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가 음수더라도 결국 통합이 가능하다 이런 스토리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건 뭐다? 이런 스토리가 있어서 대충 이제 정리가 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할 수 있지만 만약 공부를 할 거라면 선생님 영상을 봐도 좋고 다른 영상을 봐도 좋은데 지금 어느 영상을 봐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지금 야이를 한번 몰아서 쫙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좀 약간 100% 이해 못해도 그런 다음에 문제 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선생님이 이제 조금 이제 길게 설명할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문제 풀도록 합시다. 자, 04번 갈게요. 또 이거, 자, 04번. 선생님이 조금 요즘에, 조금 이제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어쨌든 최대한 빨리 영상을 올리겠지만, 페이지 이해하시고, 내일이나 모레 또 이제 9페이지, 10페이지를 또 찍어 나가도록 할게요. 자, 04번 볼게요. 거기 보니까 세제곱근 8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고요. 세제곱근 이제, 죄송해요. 세제곱근 이제 8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더하기
4제곱근 이렇게 되어 있네요. 4제곱근이 4제곱근 이렇게 8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세제곱근 아래 다시 제곱근이 있네요. 거듭제곱근이 연속되고 있네요. 값은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값만 물어봤는데요. 그럼 이거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해하고 있냐 물어보고 있네요. 양의를 풀 때 그냥 양의를 볼 때요. 일단 그건 이렇게 8의 제곱 보셔도 문제 푸는 데 크게 지장 없을 수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8을 소인수분해 해서 8을 2의 3승으로 이렇게 바꾸셔서요. 양의를 2의 6승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양의는 이제 편하게 통합하라 이거죠. 4제곱근 2파이 16이죠. 근데 2의 4제곱을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듭제곱근의 이 형태, m제곱근, n제곱근에서 이렇게 거듭제곱근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통합해버리자고 말씀드렸죠. 여기 2가 생략된 거니까 6제곱근 64인데 2의 6승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괜찮으십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계산할 때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지 마시고 앞에 있는 이제 배웠던 걸 이용하자 이거예요. 배웠던 거를. 그래서 야이가 이제 약분이 될 수 있죠. 이렇게 3, 3 약분해버리면 2의 제곱이 되겠죠. 요게 1로 약분되는 순간 이거 이 제곱근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거듭제곱근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되는 거고 야이는 이제 4, 4에서 1로 약분되는 순간 없어져 버리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약분돼 버리니까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그게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특별하게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데요. 하다 보면 이제 편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다. 자, 05번 볼게요. 제가 이거는 다음부터는 조금 이거 좀 복사하고 와야겠어요. 안 보이네 제가 이제는. 참 침침할 나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잘 보이거든요. 오늘부터는 특히 이제 안 보여요. 2 곱하기 3의 제곱 그리고 4제곱근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햇빛이 붙여서 그런 건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나이가 들진 않았어요. 아직 창창한데 근데 머리는 진짜 요즘에 머리가 쭉쭉 빠지고 있어요. 잘 적었는지 좀 확인 좀 할게요. 얘는 간단히 하라고 했네. 그럼 뭐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푸시면 되는 거죠. 통합이니까 그냥 이제 6제곱근으로 통합하시고 6제곱 3이 2인가요? 2를 이렇게 주지 않았을 것 같은데 2면 4 줬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냥 좋네요. 그러면 여기 2를 줬다는 얘기니까 4제곱근 이제 1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하나의 제곱근으로 통일해보려는 얘기죠. 4제곱근 12 이렇게 될 거고 야이도 똑같이 2이네요. 4제곱근 2 곱하기 3이 제곱이니까 4제곱근 괜찮네요. 18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4제곱근 2 이렇게 되겠네. 여기 통일해버리면 4제곱근 36이 될 거고 4제곱근 12가 되겠네. 4제곱근으로 통일해버리면 이제 12분의 36 이렇게 될 거니까 4제곱근은 3 이렇게 되겠네. 자, 몇 번입니까? 4번 되겠네요. 자, 또 설명, 원래 문제만 풀을 걸 그랬나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설명이 계속 많아지다 보면 또 물론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너무 이게 또 길어지다 보면 안 좋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해해 주십시오. 자녀님들 나쁜 의도는 아니니까. 세제곱근 3루트 2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다시 세제곱근 2루트 3이 적어졌네요. 3루트 2 루트 3 이렇게 적어졌네. 같은 제곱근이면 이건 뭐 루트 뭐 들어가 버리면 이제 세제곱근으로 들어가 버릴 거니까 루트 2가 들어갈 때 제곱해서 들어가면 루트 18, 루트 12 이게 당연히 크네요.
이걸 왜 냈을까 지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2 적어져 있고 세제곱근 곱두기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서 가장 큰 수를 m, 여기서 가장 큰 수를 m, 가장 작은 수를 스몰 m이라고 할 때 가장 큰 수의 6제곱과 m의 6제곱의 값을 구해라. 이거는 좀 이해가 좀 되네요. 6제곱 보는 순간 좀.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건 학생들이 6제곱해서 이런 식으로 6제곱해서 또 풀 수 있거든요. 이렇게 6제곱해서 또 풀 수 있거든요. 6제곱해서 또 풀 수 있을 거라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지금 야이가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예쁘게 되는 거듭제곱이 연속적으로 나와버리네. 세제곱근 이렇게 해서 들어갈 때 야이가 2가 생길 때 들어갈 때를 제곱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야이가 이런 식으로 해서 18 이렇게 되는 거고 야이는 세제곱근 이렇게 해서 들어가 버리면 10이 되는 거고 이렇게 야이도 이제 들어가 버리면 야이는 들어갈 때 2 세제곱으로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2 세제곱으로 들어가 버릴 거면 2의 3승 곱하기 2니까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야이를 하나로 해버리면 6제곱근 18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2가 생략된 거니까 6제곱근 10이 되는 거고 야이는 6제곱근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앞에서 배웠죠. 어떤 이제 이 형태 이렇게 야이하고 야이일 때 여기 있는 수가 달랐을 때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다면 똑같이 만들어줘서 대수를 비교해요. 이럴 때 대수를 비교할 때는 아래에 있는 큰 수가 가장 큰 수다 해서 야이가 가장 큰 수, 그리고 야이가 가장 작은 수 이렇게 되겠네요. 그랬을 때 야이를 이제 6제곱한 거를 야이를 6제곱한 거를 빼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18 빼기 12를 하면 되겠죠. 18 빼기 16 되겠네요. 자, 가기 누나 고생 많으셨습니다.